뭐 어떤 데는 의사가 없는 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머리 감는 횟수랑 탈모랑은 무관하다. 풍성! 안녕하십니까. 모발 이식을 16년 동안 해온 의사 백현욱입니다. 환자 중심의 의학 지식 채널 의사소통에서 오늘은 탈모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땡! 머리 감을 정도의 힘으로 빠질 모발들은 그냥 둬도 빠질 모발들이거든요. 뭐 피지 분비가 많고 저녁 때 되면 막 떡이 지고 이런 분들이 머리 감으면 빠질까 봐 못 감는 분들 많아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머리 감는 횟수랑 탈모랑은 무관하다. 파마를 많이 하고 염색을 많이 해서 탈모 진행이 빨라지는 환자분들은 전 아직 못 본 것 같고, 물론 그게 이제 화학약품이라서 두피에 좋을 건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물질들이 탈모를 일으킨다면은 반드시 중간 단계가 있을 거예요. 염증이나 아니면 두피 자극 증상들, 뭐 가려움이나 빨개지거나 비듬이나 생기거나 그런 게 있을 텐데, 그런 증상 전혀 없고 뭐 해도 내가 뭐 편안하다 이러면은 뭐 그런 건 하셔도 뭐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것도 땡. 사람들이 왠지 여기도 좀 산소 공급을 좀 해줘야 될 것 같고 통풍이 좀 돼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자 쓰면은 뭐 빠진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보면 직업적으로 모자 많이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야구 선수들이나 군인들이나 아니면 그런 안전모 쓰시고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이 뭐 탈모가 더 많이 생기지 않고요. 모발이 자라는 데 필요한 산소는 이쪽에서 피부로 공급이 되는 게 아니라 혈액 공급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자를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단 본인이 두피에 염증이 많고 그리고 어떤 곰팡이균 같은 것들이 자라는 그런 안 좋은 상황에 있으면은 계속 덮어놓으면은 그런 병은 좀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병이 좀 악화가 돼서 만성적으로 염증이 오래되면은 탈모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조금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탈모는 사실 성인병이 잘 생길 수 있는 상황에서 탈모도 많이 생깁니다, 보통은. 그 논문들도 보면은 탈모 환자들이 심근경색도 잘 오고, 그 얼마 전에 또 논문이 하나 나왔는데 그런 에너지 드링크 같은 것들, 그런 탄산 음료 같은 거 많이 먹는 사람들이 탈모 더 많이 생긴다, 이런 논문도 있거든요. 그 검은 콩 안에 들어있는 어떤 무슨 특정한 성분 때문에 모발이 좋아진다기보다는 뭐 잡곡이나 콩 같은 거 건강에 좋잖아요. 뭐 혈당도 좀 덜 높이고, 전반적으로 건강한 음식이기 때문에 탈모에도 그 정도의 의미는 있을 것 같아요. 보통 남자들은 남자 쪽, 여자분들은 여자 쪽으로 받아요. 그래서 저희가 물어볼 때는 남자 환자가 오면은 남자 가족 중에, 여자분이 오면 여자 가족 중에 혹시 탈모 환자 있냐고 물어보는데,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 유전이 없는 분들이 30~40%가 돼요. 그런 분들 보면 가끔 좀 안타까울 때가 있는 게 뭐냐면은, 탈모는 100% 유전인데 난 유전이 없어, 난 머리가 안 빠지겠지 생각하고 머리가 꽤 많이 빠졌을 때까지 그냥 방치해두고 안 오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탈모는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한테 이게 받을 수 있지만 유전력이 없어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모발 빠지는 숫자나 아니면 볼륨이나 이런 게 변화가 생기면 꼭 병원에 한번 오셔야 돼요. 사실 하는 게 나쁘진 않아요. 받으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기분도 좋고 두피도 좀 청결하게 해주고 이러기 때문에 나쁜 건 없는데, 어떤 사용하는 먹는 약들이나 바르는 약물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유의미한 통계적인 자료를 만들 정도는까지는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견인성 탈모라고 그러거든요. 특정 방향으로 계속 힘이 계속 가해지면은 거기가 탈모가 좀 생길 수 있어요. 보통 이런 게 생기는 분들은 직업적으로 머리를 아주 타이트하게 묶는, 뭐 무용하시는 분들이나 스튜어디스들 이런 사람들 아니면 잘 안 생기는데, 가르마가 한쪽으로만 계속 이렇게 갈라져 있으면은 그쪽이 조금 더 빠질 가능성은 있어요. 뭐 그런 정도인데 별로 유의미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머리가 튼튼하고 모낭 튼튼하고 탈모기가 전혀 없고 이런 분들은 뭐 살을 뭐 찌웠다 뺐다 찌웠다 뺐다 그래도 머리 안 빠지거든요. 근데 탈모기가 원래 좀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급격한 다이어트는 몸에 엄청난 스트레스거든요. 그게 머리로 표현이 됩니다. 한 달에 3kg 이상 빼는 거 좀 조심하셔야 되고, 뺄 때도 먹는 걸 너무 급격하게 줄여가지고 한다기보다는 밸런스 있는 음식을 드시면서 운동 위주로 해서 빼는, 그렇게 하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탈모기가 있는 분들은 약을 반드시 먹으면서, 탈모 관련된 영양제가 그렇게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다이어트 할 때는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너무 자명한 것 같아요. 쌍둥이도 가끔 오거든요. 저희 병원에 쌍둥이 왔는데 탈모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한 명이 담배 피고 한 명이 담배 안 피고. 그래.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인병이 생기고 어떤 전반적인 몸 컨디션이 망가지는 상태에서는 탈모도 가속화될 수 있고, 특히 담배는 우리 말초로 가는 혈액순환을 확 떨어뜨리잖아요. 그럼 뭐 모낭에 당연히 데미지를 줄 수밖에 없고 전반적인 몸 컨디션도 떨어뜨리기 때문에 뭐 자명하죠. 사실 고가의 샴푸들이 그렇게 고가가 되는 건 제가 볼 때는 그냥 좀 저렴한 화학 성분의 계면활성제를 쓰지 않고 좀 천연 성분의 계면활성제로 어느 정도의 세정력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샴푸로 탈모 진행을 느리게 하거나 아니면 모발을 나게 하는 건 당연히 좀 안 되는 것 같고, 샴푸 안에 어떤 좋은 성분이 들어있더라도 샴푸하는 시간 정도는 되지가 않거든요. 제 생각에는 어떤 피나스테리드나 두타스테리드 같은 그런 약물들을 샴푸에 갈아 넣어도 샴푸하는 것 정도로는 아마 효과가 없을 거예요. 특정 성분들이 들어있는 샴푸들이 탈모에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양질의 계면활성제를 쓰는 것들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비절개가 좋은 거는 뭐 절개를 안 한다 이런 뜻이니까 아무래도 통증도 좀 적고 아무래도 눈에 띄는 흉터도 잘 보이지 않고, 비절개는 이렇게 바늘로 하나씩 제가 모낭을 선별해서 고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굵고 튼튼하고 한 모낭에 여러 개 들어있는 것들을 골라서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밀도를 높이는데 유리할 때도 있어요. 저는 비절개를 위주로 하고 있고, 어떤 선생님들 보면 절개, 비절개 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뭐 하나에 집중하는 게 좋더라고요. 절개랑 비절개는 정말 너무 다른 수술이라서 두 개를 한 곳에서 하는 것보다는 저는 제가 잘하는 거 하나만 하는 게 성격에도 맞고, 그래서 이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터키 모발이식, 터키가 지금 뭐 거의 막 국책 사업 이런 것처럼 나라에서 이렇게 발전을 시키고 있거든요. 특히 유럽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가고, 이게 터키 쪽 병원들이 너무 우후죽순처럼 생기면서 그 질 관리가 잘 안 되는 그런 느낌들이 좀 있어요. 뭐 어떤 데는 의사가 없는 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잘 알아보고 가셔야 되고, 특히 이 모발 이식을 할 때에 인종 간의 차이가 너무 커요. 저도 갑자기 코케이시안이 오거나 흑인이 오잖아요. 그러면 수술할 때 좀 진땀 나요. 늘 하던 거랑 이 모낭이 생긴 게 너무 다르거든요. 특히 유럽 선생님들이 이런 극동아시아 환자들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모낭 뽑는데 진짜 쩔쩔맨다고 그러더라고요. 모발이 훨씬 굵고 깊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를 더 큰 펀치를 써서 이걸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흉터도 더 잘 생기거든요. 그래서 진단 빼고 좀 수술이 잘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그런 어떤 인종 간의 차이 때문에 그렇게 주로 유럽인들을 많이 수술하는 선생님들한테 제 머리를 맡기고 싶진 않습니다. 저는. 사실 모발이식이라는 게 그냥 수술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탈모 치료의 일환으로 모발 이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른 탈모 관리나 이런 것들을 늘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수술 후에 뭐가 좀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런 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한국 병원에서 하는 게 전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